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세포막과 효소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도 안내를 해드렸듯이 오늘은 삼투,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삼투에 해당하는 것만 설명을 해도 아마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41페이지에 3번 문제 좀 잘못 풀었다 그랬지, 그죠? 요거 먼저 하고 나서 삼투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서 제가 여기에 촉진학산이 여기에 위에 제시된 것 중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게 능동수송 있고, 단순학산, 그 다음에 삼투, 그 다음에 세포외 배출, 그 다음에 촉진학산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있지, 그지? 첫 번째 점을 보면 세포 안의 수송소낭에서 A가 발견되지 않는다. 수송소낭을 쓰지 않는다. 수송소낭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면 되는 거겠다. 첫 번째 점으로, 그지? 그리고 세포업 저해제가 처리되더라도 A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뭐야? 세포업 저해제를 처리했다라는 것은 에너지 ATP가 없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능동수송은 아니다. ATP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얘도 ATP 사용하는데 일단 이 두 개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점이었습니다. 세포 안에 A의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 밖의 A의 농도의 속도는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속도가 일정해진다. 무슨 말이 되겠어요? 계속 증가하지 않고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왜냐?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촉진합산이다.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지. 얘가 촉진합산이었고 얘가 단순합산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촉진합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번 보면 X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아니었죠? 틀린 말이 되겠고, 니은 X에서 막단백질이 이용된다. 촉진합산 막단백질이 이용되지. X에서 A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촉진합산이 없는 상황에서 세 번째 점을 잘못 해석해갖고 얘가 단순합산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마지막 점에서 이 촉진합산이다가 판단이 되면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답은 느드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번 문제는 제가 다시 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늘 삼투에 대한 이론과 나머지 문제풀이, 효소 말고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34페이지, 35페이지쯤에 이제 쭉 나와 있네요. 삼투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네 번째가 삼투가 되겠지. 삼투. 삼투를 보면 삼투의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어. 반투각성막. 얘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반투각성막이야. 정말 중요합니다. 반투각성막이다. 반투각성막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얘는 용질은 이동하지 못하지만 용매는 이동하는 막의 특성을 반투각성막이라고 했었어요. 이 반투각성막에 의해서 용매만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용매만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냐면 얘는 그 앞에 있던 확산 같은 경우에는 물질 자체가 이동했잖아. 즉 용질이 이동했어. 근데 얘는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요 그림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반투각성막을, 얘가 이제 반투각성막이야. 예시를 한번 더 볼게요. 여기에 물이 100이 있어. 여기도 물이 100이 있어. 같은 높이의 수위를 나타낸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에는 포도당이 5가 있고 여기는 포도당이 1이 있어. 1이 있어. 반투각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물의 양은 같은데 포도당 양이 지금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용질은 이동할 수 없는 거야. 뭐만 이동할 수 있어? 용매인 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물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야.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라는 거는 얘도 뭐겠어요? ATP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말한 김에 정리하겠습니다. 얘도 ATP는 사용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해야만, 이쪽이 지금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잖아, 그죠? 물이 이동해야만 물이 줄어가지고 농도는 올라가고, 얘는 물을 받았기 때문에 농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겠지. 언제까지? 이 좌우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에 수위가 올라가고 얘는 이쪽에 수위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요게 이제 삼투 현상이다. 기본 조건은 뭐다? 반투각성막이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얘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 다예요. 이론은 다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좀 다른 저 뒤쪽에 보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삼투압과 팽압과 흡수력에 해당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린 김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봐봐. 내가 이제 물이 이동하기 전에 지금 노란색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이동하기 전에는 이쪽에 물의 양은 같지. 근데 포도당은 어때? 얘가 5고 얘가 1인 거야, 그지? 그러면 물이 다 이동해서 얘가 수위가 올라갔고요. 얘가 이제 수위가 이만큼 올라갔고 얘는 수위가 이만큼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보자. 지금 노란색으로 세팅했다. 노란색으로 세팅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래 썼을 때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고 생각을 하면 A와 B의 이제는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물의 이동이 다 끝난 상황에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니까 물의 이동이 수위가 이제 일정해지면 물의 이동이 아니지 참 A와 B의 농도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면 포도당 양은 어떻게 된다? 얘가 높겠지. 왜? 포도당은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포도당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좌우가 같은 거야. 하지만 포도당 양은 어떤 거야? A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포도당 농도는 A와 B가 같은 거예요. 하지만 포도당 양은 양인가? A가 B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이 뭐예요? 그치? A 쪽에는 물도 많으면서 포도당이 많은 상황에서의 농도와 물이 작은데 포도당이 작은 상황에서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은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요거 말고 뭐 설탕이나 좀 포도당은 단당이잖아, 그지? 설탕같이 2당을 한번 추가해가지고 막 이동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반투각성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이 그림과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설명을 안 했네. 자, 그러면 수위가 지금 이제 얘는 올라간 상황이고 얘는 내려간 상황이야. 그랬었을 때 이제 여기에서 물의 이동은 있을까 없을까? 물의 이동은 있습니다. 왜? 이제 수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물이잖아, 그죠? 물인 상황에서 수위가 일정하고 만약에 진짜 세포든 이 반투각성막이든 수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의 이동은 있습니다. 왜? 반투각성막은 용매는 이동하잖아. 근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수위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세포가 이렇게 존재를 해. 세포가 어떻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포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세포는 반투각성막이야? 반투각성막인 상황에서 세포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랬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들어오는 양의 물이 많고 나가는 양의 물이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어쨌든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동하는데 그 양에서 차이 나는 거지 이동이 없는 거는 절대 없다. 이것도 꼭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물어봐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서 35페이지. 35페이지에 뭐 제일 위에 보면 삼투압을 계산하는 공식이 막 나와 있는데,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5페이지에 개념 체크에서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개념 체크에서 등장의, 고장의, 저장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면 세포질 용액을 기준으로 세포질 용액과 삼투압이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다. 자, 등장액은 뭐냐면 세포질 여기의 농도와 바깥의 농도가 같다. 같을 때 이 바깥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등장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포질 농도가 만약에 3이야. 그럼 밖의 농도도 3이야. 그럼 얘는 같잖아. 그럼 이 용액이, 이 세포를 담근 이 용액은 뭐야? 등장액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5야. 그럼 뭐야? 세포질보다 높지? 뭐야? 고장액. 얘가 1입니다. 1이면 뭐다? 저장액. 이렇게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은 세포질 용액, 세포질 안의 농도를 기준으로 그 외부 환경이 같냐, 높냐, 낮냐에 의해서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으로 나눌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의 개념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거를 알아야 이제 여기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동물세포, 식물세포에서 표로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동물세포. 동물세포는 뭐 적혈구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적혈구. 거기도 이제 적혈구를 썼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하나. 보통은 이제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에 해당하는 농도는 몰 농도를 많이 씁니다. 몰 농도. 용액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적혈구가 있다. 이렇게 적혈구를 담갔다. 적혈구 안에 있는 세포질 농도를 3몰이라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3몰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적혈구 막은 세포막인데 반투과성막이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반투과성막. 3몰이고 이제 여기가 바깥에 있는 거를 1몰의 용액에 넣었어. 얘는 3몰의 용액에 넣었고 얘는 5몰의 농도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투과성막이기 때문에 물만 이동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물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겠습니다. 삼투 현상은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이동한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 물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 나가는 물의 양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조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게 되는 거겠지, 그지? 들어오는 양의 물의 양이 많고 나가는 양의 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러면 얘는 무슨 용액에 넣은 거야? 저장액에 넣은 거지. 저장액에 넣은 거고. 그럼 얘는 세포질 농도가 같기 때문에 등장액에 넣은 거고. 얘는 고장액에 넣은 거지, 그지?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 그러면 세포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나가는 양의 물의 양이 많고 들어오는 양의 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얘는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점점 작아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겠지, 그치?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도 물이 이동이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겁니다, 그지요? 근데 아까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용어가 될 수도 있겠다.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의 이동이 양이 달라지는 거지. 그때까지만 이동하고 물의 이동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의 양이 다르게 이동한 다음에 농도가 같아지면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의 물의 양이 같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없어. 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언젠가는 세포막이 아예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오다 보면 얘는 터져버려요. 근데 나는 뭘 썼다 그랬어? 적혈구를 썼다 그랬지. 그래서 세포가 점점 팽창을 하다가 터져버리는 현상을 적혈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식물세포를 썼으면 식물세포에서는 이 용어가 안 되겠지. 왜? 바깥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팽창을 해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 이상 팽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세포에서
만 쓸 수 있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세포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동물세포고요. 그지? 동물세포 위에 그릴게. 이거 이제 동물. 저쪽에 식물세포가 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똑같이 한번 세팅해 볼게요. 얘는 세포벽이 있잖아, 그지? 그죠? 세포벽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 이제 세포막이 이제 거의 접혀 있어요. 거의 이렇게 세포막이, 세포벽이랑 거의 이렇게 접혀 있다. 이게 세포막입니다. 지금 그리는 게. 또 똑같이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세포질 농도가 3몰인 거를 준비를 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쪽에서는 저장액에 넣었고요. 등장액에 넣었고, 이쪽에는 고정액에 넣었습니다. 넣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똑같이 세팅해볼게. 얘는 저장액이니까 1몰, 3몰, 5몰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세포막이 반토각성막이기 때문에 용매만 이동할 수 있는 거겠지, 그죠? 여기로 들어오는 양의 물이 많고 나가는 양의 물이 적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 팽창하겠지, 그죠? 이렇게 좀 팽창합니다. 거의 이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붙을 정도로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어. 얘는 용혈현상은 일어나지 않지 터지지는 않는 거예요. 세포벽이 바깥에서 구조적인 틀을 잘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터지진 않아요. 어쨌든 얘는 좀 이렇게 세포가 팽창을 해서 벽과 더 밀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뭐라고 보면 되겠다. 들어오는 양의 물과 나가는 양의 물이 같다. 세포의 부피 변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나가는 양의 물이 많고 들어오는 양의 물이 작은 거지, 그지? 작은 거지. 그래서 얘는 세포가 점점 쪼글쪼글해지는 거지. 한쪽으로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쪼글쪼글해집니다. 식물세포에서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 잘 봐봐요. 아까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벽이야. 근데 막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지. 일부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자기의 세포 크기인데 얘가 고장액, 조금이라도 고장액에 넣으면 나가는 양의 물이 많은 거잖아. 조금이라도 고장액에 넣으면 얘는 뭐야? 벽과 막이 붙어 있던 곳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 그래서 얘는 등장액에 넣으면 들어오는 양의 물과 나가는 양의 물이 같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얘도 당연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지 않겠지. 왜? 더 밀착하잖아. 그지? 하지만 얘가 3몰이고 얘가 3.1몰에 넣어도 나가는 양의 물이 많기 때문에 원래 붙어 있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많이 고장액에 넣으면 아예 다 떨어져 버려. 어쨌든 자기의 세포질 농도보다 조금이라도 고장액에 넣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금도 벽과 막이 분리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포벽이 있는 상황의 세포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겠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거다? 식물세포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근데 그림보다는 뭐가 잘 나오냐면 그래프가 잘 나옵니다.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치우고 그래프 한번 볼게요. 3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건을 또 잘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조건 한번 자료에서 조건을 한번 잘 볼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식물세포를 썼다, 그죠? 그림은 고장액에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세포 부피에 따른 삼투압과 평압과 흡수력이다. 이쪽에는 뭐가 나오냐면 삼투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평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흡수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중요해. 이 두 개는 뭐야? 압력이야, 압력. 벽이 받는, 벽을 미는 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혈압은 뭐야?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벽을 미는 거잖아. 얘는 세포막을 미는 걸 삼투압과 평압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미는 거를 삼투압과 평압이라고 하냐면 얘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해.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을 평압이라고 해.
팽창하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흡수력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입니다. 능력. 말 그대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잘 보세요. 원래 크기가 얘야. 원래 크기를 내가 1로 잡았어. 근데 얘가 조금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원래 크기보다 조금 작아져서 한 0.8 정도의 세포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자. 원래 크기는 1이야. 0.8이야. 그러면 얘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은 누가 더 능력이 좋은 거야? 흡수력은. 얘가 더 좋은 거야. 왜? 얘는 더 많이 들어왔었을 때 최대 팽창을 할 수 있고 얘는 조금만 들어왔을 때도 최대 팽창할 수 있잖아. 즉 뭐야? 얘가 만약에 최대 팽창이 원래 크기보다 한 1.3까지 클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훨씬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흡수력은 그 세포의 능력이고요. 삼투압과 팽압은 이 막을 기준으로 바깥에서 미느냐 안에서 미느냐 밀어가지고 막이 받는 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흡수력이라고 하는 거는 삼투압에서 팽압을 빼는 겁니다. 어쨌든 흡수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바깥에서 미는 힘과 얘는 안에서 미는 힘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밀어서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는 안에서 미는 힘을 빼줘야 그게 흡수력이 될 수 있다. 요 공식 아주 자주 등장을 하니까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크게 그립니다. 요래 나와 있다, 그죠? 요래 나와 있고, 요쪽에 해당하는 게 원래 세포 크기의 기준을 1로 잡은 겁니다. 1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가 0.9지, 그죠? 좀 요가 좀 길게 그려졌긴 했는데 0.9고, 요쪽 줌이 1.1, 요쪽 줌이 1.2, 요쪽 줌이 1.3. 기준점을 잘 봐야 돼요. 얘가 1인 거예요. 얘가 1. 세포 크기가 1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식물 세포를 어디에 넣었어? 고장에게 넣었어. 자기보다 고장에게 넣었어. 식물세포를. 자, 고장에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되는 거지, 그죠? 어떻게 된다? 막가벽이 분리된 쪼글쪼글한 상황. 원래 세포보다는 좀 더 작아진 상황으로 세팅을 했어. 그러면 얘는 고장에게 넣은 어떤 세포를 꺼내가지고 어디에 넣은 거야? 자기보다 훨씬 더 저장액인 용액에 넣었어. 그러면 원래 크기보다 작아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죠? 이쪽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넣었을 때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얘는 쪼그라뜨려 놓은 다음에 점점 팽창해갖고 완전 끝까지 팽창할 수 있을 때까지를 현상으로 봐야 된다.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쪼그라뜨려 놓은 걸 여기 넣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많고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얘는 점점 계속 커지겠지, 그죠? 근데 어디까지 커진 거예요? 자신의 원래 크기보다 한 1.3배까지 큰 다음에 더 이상 크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지, 지금, 그죠? 그래프가. 쪼그라뜨려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투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래 나와 있는 게 뭐다? 팽압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팽압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자기 크기가 1인 상황에서는 팽압이 0이에요. 0이지. 자기보다 원래 세포 크기보다 작을 때도 전부 다 계속 뭐야? 팽압은 0이야. 없는 거야. 그럼 팽압이 받기 시작하는 거는 뭐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컸었을 때의 팽압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지? 하지만 삼투압은 계속 존재합니다. 내가 더 쭈글쭈글한 세포 상황이어도 삼투압은 있고요. 더 큰 상황에서도, 원래 큰 상황에서도 삼투압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쪼글쪼글해졌을 때 삼투압이 거의 맥시마야. 제일 크지. 근데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점점 세포가 크게 되면 점점 삼투압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다? 계속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안으로 미는 힘이라 그랬잖아, 그죠? 안으로 미는 힘인데 안쪽에서 세포가 점점 커지면 뭐야? 미는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거를 흡수력이라고 했잖아. 흡수력은 뭐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사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기준점을 원래 크기라고 보면 여기부터 이 이하인 상황에서는 삼투압 이꼴 뭐다? 흡수력이다. 왜? 팽압이 0이니까. 이해가 됐어? 이 구간에서는 뭐다? 삼투압은 흡수력이다.
왜?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게 흡수력인데 팽합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에서는 뭐야? 여기에서 여기 뺀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팽합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요리 나오는 거야. 삼투압과 같이 여기까지는, 그지? 근데 이쪽에서부터는 점점 팽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게 흡수력이기 때문에 삼투압에서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여기에 수렴하지. 왜? 삼투압과 팽합이 같으니까 흡수력은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빨간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흡수력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원래 크기가 1인데 1.3보다 더 클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최대 팽윤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가장 팽창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 더 클 수가 없잖아, 저기보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이제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X축, Y축을 내가 안 그랬네. 세포의 부피, 세포 부피. 이 세포 부피는 원래 크기를 1로 잡고 상대적인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압력, 삼투압, 팽압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그냥 흡수력도 그냥 하나 더 같이 그려봤습니다. 흡수력은 압이 아니라 그랬어. 같이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석해갖고 나와 있고 밑에 이제 포인트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쭉 읽어보면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잘 하시면 뭐 읽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오케이. 또 문제를 풀면서 또 이 그래프나 나머지 또 설명 안 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켜고 문제 준비하는 동안 잠시 쉬다 오겠습니다. PPT를 켰습니다. 이 문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42페이지의 7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쭉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찍은 영상 오늘 오후에 올라갈 겁니다. 어제 찍으려 했는데 어제 연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오늘 찍은 영상은 오늘 오후에 바로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추워요. 근데 반팔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긴팔 입고 이렇게 하면 여기 묻어가지고 별로더라고. 반팔이 편해. 히터 이렇게 싹 켜고 여기는 수학실인 거 다 알고 있지, 그냥 수학실에서 하고 있는. 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고장에게 넣어 평행 상태가 된 어떤 식물 세포를 저장에게 넣었을 때 세포 부피에 따른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똑같아. 앞에 방금 이론 수업했던 것 같이 저장에게 넣어가지고 고장에게 먼저 넣어가지고 세포를 쭈그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저장액으로 옮겨 넣어가지고 세포가 쪼그란 상황에서 점점 팽창해 나가는 그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옆에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하면 돼. 항상 삼투압은 이 그래프 위주로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팽창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랬었을 때 ABC는 여기 ABC 있는데 얘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삼투압, 팽압, 흡수력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치? 그리고 이제 세포의 부피가 0.9, 1, 1.1, 1.2 여기 0.9부터 해가지고 원래 크기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 1.2까지 커져 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1.2까지 커져 나가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물음표가 되게 많아. 뭐 기운, 니은도 존재하고. 근데 전부 다 등장하는 게 여기 1.2에 전부 다 등장을 하고 있어. A는 뭔지 모르겠는데 5래. 근데 B하고 C는 뭐야? 2.5, 2.5로 같아. 2.5, 2.5로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나 C를 뺀 값이 B를 뺀 값이 C 혹은 A에서 C를 뺀 값이 B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있었어. 뭐였어?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뭐 뺀 값이다? 팽압을 뺀 값이다. 그러면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값이 흡수력이었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5, 2.5, 2.5가 있으면 하나는 정해진 거야. A가 뭐가 되는 거야? 삼투압이 돼야 된다는 말이 되겠지, 그지? 그지? 삼투압 5에서 2.5를 빼면 2.5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 2.5, 2.5는 BC 뭔지 모르겠지만 A는 판단이 했다. A가 뭐다? 삼투압이다. A는 삼투압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B와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B와 C는 B와 C는 팽합 아니면 흡수력이 되는 거지. 그지? 팽합 아니면 흡수력이 되는 거야. B와 C는 얘들은 팽합 아니면 흡수력이다. 근데 내가 쭉 나와 있는데 C는 보니까 다 모르고 하나만 제시해 줬는데 B는 8, 몰라, 6, 2.5. 자, 0.9부터 해가지고 쭉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점점 감소해. 자, 그러면 팽합은 뭐야? 0.9에서부터 0을 유지하다가 점점 커지는 현상인 거야. 근데 흡수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감소해서 어디까지 온다? 0까지 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6에서 2.5로 감소를 했잖아, 그죠? 감소했기 때문에 B가 뭐가 되는 거다? 흡수력이 되는 거야. 그럼 C가 뭐가 된다? 팽합이 되는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팽합은 0.9인 상황에서 팽합 뭐야? 0이야. 1인 상황에서도 뭐야? 0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 물음표지만 알 수 있어. 얘 둘은 0이구나. 0이면 내가 삼투압에서 팽합백 값이 흡수력이라고 그랬어. 0.9든 1 이하에서는. 그지? 그러면 1 이하에서는 뭐야? 삼투압 이꼴 흡수력이었잖아. 그지? 얘는 8이고요. 얘가 만약에 8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죠? 삼투압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구간 안에서 보는 거잖아. 그죠? 감소해야 되니까. 만약에 얘가,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한 7 정도 된다면 얘도 7. 6이라면 6. 6까지는 될 수 있나?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 중에 더 큰 상황은 누가 돼야 되겠어? 삼탑이 더 커야 되겠지. 왜? 기억에서 니은백 값이 6이잖아. 맞지? 기억에서 니은백 값이 6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기억은 니은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자. A는 팽합이다. 틀린 말이 되겠다. A는 삼투압이었습니다. 틀렸고요.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방금 판단을 했지요. 이거 세포 부피가 0.9일 때, 자, 세포 부피가 0.9일 때와 1.2일 때의 삼투압의 합은, 자, 0.9일 때와 1.2일 때의 삼투압의 합이라고 그랬어. 근데 1.2의 삼투압은 나와 있어. 뭐라고? 5라고. 근데 0.9일 때는 아까 구했지, 그죠? 얘가 0이니까 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 그죠? 8입니다. 합은 뭐다? 10, 3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답은 뭐다? 2번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자, 9번 보면 그림은 설탕용액 A가 들어있는 비커에 설탕용액 B가 들어있는 반투과성 막으로 된 주머니 물질 기억을 순차적으로 넣어서 주머니 부피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설탕과 증류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있지, 그죠? 설탕용액 A가 들어있는 비커에 설탕용액 B가 들어있는 반투과성 막으로 된 물질 된 주머니 물질 기억을 순차적으로 넣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 오케이. 여기 나와 있고 A 설탕용액 A 농도가 바깥에 오고, 그죠? 세포가 뭐다? 무슨 용액이다? B다. B 농도다. B다. 그리고 물질 기억을 이제 여기에 넣은 거지. 근데 기억은 뭐와 뭐 중에 하나로 했어? 설탕 아니면 5월 증류수다. 증류수는 0몰이지, 그지? 0몰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시간이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주머니의 부피라고 그랬어. 그 주머니의 부피는 요 이제 세포, 주머니 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주머니를 비커에 넣는 순간 이 주머니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팽창을 했지? 점점 커졌지? 자, 점점 커졌다라고 하면 뭐다? 들어오는 물의 양은 많고 나가는 물의 양은 작다. 그러면 어디가 더 농도가 높아야 되겠어? B가 농도가 높아야 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거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B가 A보다 농도가 높아서 점점 이렇게 팽창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팽창을 이빠이 했어요. 이빠이 이상합니다. 이빠이 1번 말. 팽창을 최대 팽창을 했어. 최대 팽창을 한 다음에 쭉 유지를 하고 있지. 근데 이쪽에 설탕 아니면 증류수를 넣었는데 다시 감소를 했어. 설탕 아니면 증류수를 넣었어. 어디에? 비커에. 이쪽에 넣은 물질이 설탕 아니면 증류수를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쪼그러들었어. 그럼 물이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넣어야 돼? 저장액에 넣어야 되겠지. 설탕을 넣으면 안 되고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음료수를 넣어야 되는 거겠다, 그렇지? 저장액에 넣어야 되니까, 그죠? 기억 보겠습니다. 설탕 농도는 A가 B보다 낮다. 자, A가 B보다 낮다. 맞는 말이 되겠고, 기억은 설탕이다. 오이 잠깐만. 기억은 설탕이다. 오, 내가 반대로 말했네. 쏘리. 이러다가 저번 시간 같이 그지? 얘가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야 되잖아. 어디에? 바깥에가 고장액에 넣어야 되잖아. 그지? 고장액. 그 팽창을 시킨 다음에 바깥의 농도가 더 높은 곳에 넣어야만 더 많이 빠져나가잖아. 그죠? 그럼 고장액에 넣어야 되니까 얘는 증류수가 아니고 뭐다? 설탕이다. 어우, 미안합니다. 이해됐지? 설탕이다. 구간 1과 2에서 모두 물 분자의 이동은 있다. 자, 구간 1이든 2든 부피 변화가 없든 물의 이동은 무조건 있다라 그랬었어. 그 들어오는 양에서의 차이지 물의 이동은 무조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는 5번. 그 다음에 9번까지 풀고 저 뒤에 문제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방금 저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그래프를 그리든 그림을 그리든 하시면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9번 그린간은 어떤 식물세포를 10% 설탕 용액에 넣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의 상태를 나는 가의 상태의 식물세포를 다른 농도의 설탕 용액에 옮겨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세포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세포막과 벽 사이 공간이다. 이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식물세포를 10% 설탕 용액에 넣은 상태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 막과 벽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지, 그죠? 원래 세포 부피보다 더 작아진 상황, 쪼글쪼글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쪼그라뜨리 놓고 나서 어디로 옮겨놨어? 가의 상태를 세포가 서로 다른 농도의 설탕 용액에 넣었는데 세포의 부피가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일정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겠지, 그죠? 그러면 어디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얘를?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저장액에 넣어서 더 많은 물이 들어와서 점점 세포 부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에는 설탕 분자가 있다. 자, 설탕 분자. 내가 이제 이전에도 세포벽을 설명을 했는데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전 투과성을 갖는다 그랬지. 전 투과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용매든 용질이든 다 이동할 수 있다라 그랬지, 그죠? 그럼 바깥에 이제 설탕 용액이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설탕 용액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다. 막까지는 통과는 못하지만 벽까지는 통과를 할 수 있어. 왜 구멍 나 있다 그랬지?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니은 보자. T2일 때 팽합은 3투합보다 크다. 자, T2일 때 팽합은 3투합보다 크다. T2를 한번 보니까 세포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야.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야.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었고 얘가 3투고 얘가 팽합이었지. 팽합이 3투합보다 커지는 구간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지? 같아지는 상황은 있어. 하지만 팽합이 3투합보다 커지는 구간은 어느 구간에는 없는 거야. 그죠? 무조건 작거나 같다. 그러면 3투합과 팽합이 같아지는 상황은 어디서부터? 여기 일정해진 이 구간부터는 팽합과 3투합이 같은 거지. 이 이전은 점점 커지는 상황, 즉 이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팽합이 3투합을 넘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죠? 얘는 맞고 얘는 틀렸네요. 이 식물세포의 3투합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자, 3투합을 물어봤습니다. 3투합을 물어봤는데 얘가 T1과 어디? T1과 T3를 비교하는 거지, 그죠? 3투합 같은 경우에는 봐봐. T1, T3 같은 경우에는 여기잖아, 3투합이. 왜? 세포 부피가 일정해진 거잖아. 더 이상, 최대 팽창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거잖아, 그죠? 여기고. 그러면 T1 같은 경우에는 3투합이. 이거 이전인 어느 상황이겠지. 그죠? 이전인 어느 상황이면 T1이 3투합은 더 커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지우고요. 우리 3학년들 내일 모평인데 지금 계속 생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원은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생원도 사실 뭐 보충이나 뭐 일부 수업 시간에서 어쨌든 수능에 생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다뤄주려고 했는데 이제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생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생투를 수능에 칠 학생들도 좀 조사를 하고 따로 이제 좀 챙겨주고
보충도 같이 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오프라인이 폐학이 돼가지고 나와봐야 아는 상황인데 안타깝다 그지. 어쨌든 생원을 수능에 선택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생원 기억나나? 저는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도 또 수업을 또 열심히 촬영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45페이지에 1번 한번 보자. 1번 이 문제가 되겠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는 세포막에 단백질을 형광물질로 균일하게 표진한 어떤 세포와 이 세포를 구역 A에서 탈색 처리를 하면서 구역 B에서 특정한 시간에 따른 형광의 세기를 나는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단백질과 인지질 중 하나이다. 기역은 인지질, 니은은 단백질. 이거 판단하기는 쉬웠어. 그리고 이제 요가 구간 A고 요가 구간 B인데 세포막에 여기는 좀 잘 안 나와 있지만서도 세포막 단백질이 안이든 밖이든 전부 다 하얘. 예, 세포막 단백질 전부 다 하얀데 바깥에만 형광물질을 다 처리를 해놨어. 그리고 이제 요가 구간 A고 요가 구간 B야. 그지? 근데 구간 B에서는 그 형광의 세기가 여기였어. 근데 쭉 유지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 나중에? 형광의 세기가 감소했지. 그럼 이쪽 구간에 있는 형광, 바깥에만 형광 처리를 했는데 이쪽에 있는 구간에 형광 세기가 작아졌다는 거야. 그 형광물질을 처리한 그 단백질이 B 구간에서 어디다? 다른 구간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인지질이 유동성이 있다.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다. 유동 모자이크 처리라고 보면 되는 거겠다, 그죠? 사실 뭐 단백질에 내가 형광 처리를 했지만서도 단백질도 이동할 수 있다 그랬지. 유동성은 없지만 이동할 수 있어. 왜? 인지질이 이중층에서 인지질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질에 박혀 있는 그 단백질들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유동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세포막의 유동성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형광칠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자. 가에서 형광물질이 표시된 물질은 기역이다. 기역이 단백질이냐 물어봤어. 틀렸지? 인지질이지?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A의 단백질이 B로 이동하였다. A의 단백질도 B로 이동하였고 B도 A로 이동하였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B에서 형광세기의 감소는 인지질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 실험의 목적이지, 그죠? 맞는 말 되겠어. 다른 데들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오늘 영상 좀 짧을 것 같은데 많이들 만족하겠지. 2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는 세포 X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의 이동 방식 1과 물질 B의 이동 방식 2가 물질 요거 A야, 그죠? A의 이동 방식 1, B의 이동 방식 2라 그랬는데 A든 B든 1이든 2든 전부 다 막단백질로 인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고 있어. 막단백질로 인해서 물질이 이동하면 뭐야? 촉진확산 아니면 능동수송이겠지. 맞지? 촉진확산 아니면 능동수송이겠지.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A는 뭐다? 능동수송이다. 그러면 얘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촉진확산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물질 기역이 들어있는 배양액 S를 넣어 시간에 따라 기역의 세포 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의 세포 안의 농도를 나타냈다라 그랬어. 세포 안의 농도.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저기에 나와 있어. 맨 밑에 나와 있지, 그죠? C는 기역의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즉 안팎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이 기준. 근데 이 기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세포 안의 농도가 높았는데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하는 거잖아. 내가 그 같아졌는데도 더 이동하는 게 뭐라 그랬어? 에너지를 써서 억지로 퍼대는 능동수송이라고 했지만 같아질 때까지 물질을 이동하는 거는 확산이라고 그랬어. 같아져도 물이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배운 삼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에 대한 그래프는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물질 B의 이동에 해당하는 촉진확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A와 B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겠지, 그죠? 이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겠어.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이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 거지. 안이 계속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이 원래는 고농도였고 밖이 저농도였는데 안에서 밖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고농도인 상황이 안, 요가 안. B가 뭐다? 밖.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했네요. 자, 기억은 A이다. 기억 어디 있어? 기억.
예지, 기억은 A이다. A가 아니고 뭐다? 촉진합산을 하는 비물질의 이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틀렸지? A는 세포 아니다. 방금 판단했죠? 아니다. 기억의 이동 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느리다. 기억의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보자. 이동 속도는 농도차가 많이 날수록 이동 속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죠? 농도차가 많이 날수록. 그러면 내가 이 막을 기준으로 요가 10이고 요가 1이었어. 10과 이 농도차 많이 날 때는 빨리 이동하는 거야. 근데 좀 이동해가지고 얘가 7이 되고, 5가 되고, 5까지는 안 되겠네. 6이 되고 5가 됐어. 합이 11이니까. 6이 되고 5가 되면 이동하는 속도가 작아지는 거지. 농도차가 많이 나는 곳에서 속도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느리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빠르게 되겠지. 왜? 많이 이동하는 거다. 농도차가 더 많이 나는 상황이 T1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넘어가자. 3번. 문제가 좀 많네. 얘 앞에 걸 안 풀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세포의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A씨와 물질의 이동 방향을 나는 물질 A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이 세포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A의 세포 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안 농도. 그리고 저 맨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K는 A의 안팎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이다. 같아지게 세팅을 해놨는데도 안의 농도가 더 많아지고 있어. 그냥 봐도 뭐다? 능동수송이다. ATP를 사용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양상의 그림이 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에서 C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A는 BC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동하고 물질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다.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쪽에서 보자. A 한번 보자. 바깥에가 많고 안에가 작은데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A는 뭐다? 촉진합산. 그 다음에 C를 한번 보자. 바깥에가 저농도고 안에가 고농도인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얘는 능동수송. 얘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해. 막단백질을 이용하지 않아. 단순 확산.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A에서 C는 이 세 가지 중 세 가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는 이 A 소문자 이 A는 B와 C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 B, C. B와 C 중 하나이다. 그러면 얘는 C라고 보면 돼. 얘는 C의 이동 방식이라고 보면 돼. 이거 보자. C의 이동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물질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다. C고 니은이다. 니은 여기 니은이잖아, 그죠? C고 니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판단했지? 기억을 보자. 호르몬의 한 종류의 인슐린의 분비는 C로 일어난다. 자, 인슐린 분비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 그랬어. 세포 외 배출입니다. 여기 세포 외 배출 없지, 그죠? 틀린 말이 되겠고. 예시들이 나온다니까, 그죠? B에 의해 세포 안팎의 기억의 농도가 같아져도 막을 경계로 기억의 이동은 일어난다. 자, B 어디 있어요? B 여기 있네요. 여기 얘는 인지리 이중층 통과하는 거지, 그죠? 인지리 이중층 통과하는 아까 3투에서의 물이라든지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뭐야? 농도가 같아져도 이동이 있습니다. 그 이동량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었지, 그죠? 같기 때문에 농도차가 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거는 뭐냐면 그 막단백질이 농도가 같아졌을 때까지 이동하면 뭐야?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야.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A는 기억이다. A는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다음 4번, 5번, 6번. 오씨 많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포막의 막단백질 X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인질이 이중층으로 선된 리포솜의 내부에 물질 Y가 포함된 용액을 넣어 중류수가 들어있는 비커 A의 시간에 따른 리포솜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질 이중층에 막단백질 X가 삽입된 세포 내부에 물질 Y가 포함된 용액을 넣어 중류수가 들어있는 비커 B의 시간에 따른 리포솜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물질 Y 넣었고 여기도 물질 Y를 넣었어. Y를 넣은 상황에서 Y를 두 개 똑같이 넣었고 증류수에 담궜는데 A는 막단백질 X가 없지만 B는 막단백질 X가 추가적으로 이제 얘가 변인이라고 보면 되겠지. 추적 변인인 거지, 그죠? 변인을 넣었어.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A 같이 이렇게
이렇게 세포 리포솜 내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물 들어온 거야. 그지? 물 들어온 거야. 근데 얘도 부피 증가했어. 물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 더 빨리 최대 팽창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더 빨리 팽창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는 뭐야? 이 막단백질 X 때문인 거겠지. 그럼 X는 뭐야? 물 들어오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더 빨리 리포솜이 부피가 팽창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X는 Y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Y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뭐다? 물이 이동해서 더 빨리 물을 한쪽 내부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B의 리포솜 외부에 ATP를 첨가하면 물의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지금 얘는 지금 뭐야? 3투잖아, 3투. 3투에서 ATP 쓴다? 안 씁니다. 이행도 틀렸고요. D가 B의 리포솜의 X의 수가 증가하면 T 값은 작아진다. T 값 같은 경우에는 T는 뭐야? 최대 팽창을 한 그 시점의 시간인 거잖아. 근데 이쪽에 Y를 더 많이 했어. 그럼 더 빨리 들어오겠지. 그럼 뭐야? T가 여기 되고 이렇게 되겠지. T가 여기 되고, 그죠? T의 값은 시간이 더 짧은 시간에 최대 팽창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맞고, 다음 2번. 두 문제 나왔네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표는 용액 A와 B에 포함된 용질의 세포막 통과 여부를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에 용액 X와 Y를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세포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각각 A, B 중 하나이다. 잘못 넘겼다. 이쪽으로. 그 표를 한번 보면 용액 A는 용질의 세포막 통과 여부가 용질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B는 용질이 통과를 한대요. B는 통과를 한대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세포에 용액을 딱 넣었는데 X라는 것과 Y라는 것이 동시에 이제 감소를 했지. 세포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뭐야? 물이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얘는 용액이라고 했나? 얘는 세포를 넣었는데 둘 다 빠져나간 거야. 둘 다 물이 빠져나간 거야. 근데 Y라고 하는 거는 빠져나간 다음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 빠져나가는 거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X라고 하는 거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얘가 X라고 하고 얘가 Y라고 하면 빠져나가서 쪼글쪼글해졌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어쨌든 빠져나갔기 때문에 바깥에가 다 고장이기였던 거였었어. 그지? 설탕이든 뭐든 잘 모르겠는데 저 물질이라고 하는 A, B가 있는데 다 빠져나갔는데 고장액에 넣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갔는데 X라고 하는 거는 다시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봐봐. 얘가 어쨌든 반투과성 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고장에서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스톱인데 얘는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 왜 다시 들어왔겠어? 이쪽에 있는 그 물질이 이 막을 통해서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탕이라고 하면 포도당이든 설탕이라고 하면 포도당이 여가 5였고 여가 1이었어. 요가 1이었고 요가 5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이 설탕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물이 또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하지만 이쪽에가 1이고 요가 5인데 빠져나가면 끝인 거잖아. 그지? 쪼그라들면 끝인 거잖아. 왜? 이쪽에 있는 포도당이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용질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용질이 막을 통해 이동할 수 없는 거고 얘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 그럼 얘가 B고 얘가 뭐다? A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미흡했나? 괜찮은 것 같은데. 자, A는 Y이다. A는 Y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맞는 말. 동물세포를 넣기 전에 A, B는 모두 동물세포 4개 B의 고장액이다. 그렇지. 어쨌든 처음에는 X도 Y도 다 빠져나간 거잖아. 어디에 넣은 거다? 고장액에 넣은 거다. 맞는 말이 되겠고. T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얘는 Y는 세포 부피가 감소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 X는 감소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한 상황의 시간을 T라고 했어. T1일 때 세포 내의 삼투압은 A 넣은 세포가 B에 넣은 세포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다. 자, 삼투압을 물어봤습니다. 삼투압은 내가 쪼그라뜨렸을 때 컸고 팽창할수록 감소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너 팽창한 놈이 누구예요? X지. X가 낮고 얘가 뭐다? 높다. A가 높고 B가 낮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치?
A에 넣은 세포가 B에 넣은 세포보다 낮다, A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X라고 하는 거는 원래 크기,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이고 삼투압이 저기 X라고 하는 거, X, B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근데 Y라고 하는 거는 쪼그라 어디였어? 아니지. 쏘리. X, B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 얘라고 보면 되는데 Y 같은 경우에는 더 쪼그러진 상황, 더 쪼그러진 상황이 이쪽이잖아, 그죠? Y, A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얘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마지막 문제. 그래서 답은 그는 3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 풀어봤는데 이것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세문에서 했던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그 개념을 통해서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를 분석해서 풀라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문제를 한번 보면 그림은 세포막을 분리한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한 실험이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여기 봐봐. 얘가 세포 외부래. 그리고 얘가 세포 질이래.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바깥으로 나가고요. 칼륨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지금 옆에 이제 조그만 하나 달려 있는데 이 뭉투가 요게 있는 부분 쪽으로 뭐가 들어온다? 칼륨이 들어오고. 이렇게 나트륨. 이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문제 풀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제 AB를 딱 보니까 내부 있고 외부가 있는데 얘를 반대로 꼽았지? 반대로. 자 봐. 뭉툭한 부분 쪽으로 칼륨이 나가. 그럼 얘 뭉툭한 부분이 밖을 향하고 있는데 얘는 뭉툭한 부분이 안을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볼게요. 이쪽으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칼륨이 이동하는 거고 이쪽 안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나트륨이 이동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안쪽으로 칼륨이 들어오는 거고 바깥쪽으로 나트륨이 나가게 되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을 한다면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이동은 뭐다? 능동수송이잖아. 뭐가 필요합니까? ATP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ATP 이동을 한다면 ATP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ATP가 있는 상황에서 그 ATP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에 있냐 밖에 있냐까지 판단을 하셔야 이 밑에 있는 표를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지? 일단 이동한 저 그림을 그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비커를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갖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세포막에서 분리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삽입된 AB를 준비하고 AB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서로 반대 방향, 여기 반대 방향으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게 A예요. 이게 B고 반대 방향으로 설치했어. 그리고 이제 A와 B의 내부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는 서로 같다. 이 안쪽에 나트륨 칼륨 농도, 여기 안쪽에 나트륨 칼륨 농도는 이제 서로 같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보면 나트륨 농도와 칼륨 농도는 리포솜 내부와 동일한 수용액에 넣었다. 내가 여기든 나트륨과 칼륨은 내부, 이 둘도 내부와 이 둘끼리도 내부의 나트륨 칼륨이 같은데 얘를 넣은 수용액이든 얘를 넣은 수용액이든 밖에 부분도 나트륨과 칼륨 농도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능동수송에서는 뭐야? 같아도 이동하잖아. 왜?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농도에 의한 거는. 왜? ATP를 써갖고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동을 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쪽에도 얘는 뭘 넣었냐면, A, B, C, 총 4개 나오지, 밑에. 그죠? 다른 한번 보면, 비커 A에서 D는 모두 나의 수용액에 넣고, 그러니까 같은 A든 B든 A, B, C, D는 안이든 밖이든 나트륨 칼륨 농도가 같은 나의 수용액에 다 넣었어. 그지? 가의 A를 AB에, 얘도 A 넣었고요. 얘도 A 넣었습니다. AB에는 저기 있는 A를 넣었고, CD에는 뭘 넣었어요? B라는 리포솜을 넣었어요. B라는 리포솜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BC의 리포솜 외부용액에 ATP를 넣었어. ATP 어디 넣었어? BC는. B와 C는 요 외부용액, 리포솜 안이 아니고 외부에 여기에 ATP를 넣었고, D에 넣어준 B에는 뭐다? 안쪽에 ATP 넣어. 여기 ATP 넣어줬어. 안쪽에 ATP 넣어줬어. 복잡하지? 자, 그러면 A 보자.
A는 ATP 자체가 없습니다. 절대 이동할 수 없겠지. 변화 없음. 기억은 변화 없음. A는 절대 이동할 수 없어. 왜? ATP 없잖아. 없잖아. 근데 여기 C를 한번 보자. C에서는 한쪽이 변화가 없음이 나와버렸어. C에서는 칼륨은 이동할 수 없었어. B를 넣었지. 칼륨은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대.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만 이동시키고 칼륨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둘을 동시에 이동시켜주는 거잖아. 칼륨이 못 들어왔다라고 하면 나트륨도 못 나간 거야, 얘는. 그러면 얘도 뭐다? 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B를 한번 보겠습니다. B의 A 내부의 나트륨이 증가해서 B의 A 내부의 나트륨이 증가해서 그러면 얘는 A를 썼기 때문에 요거를 쓴 거잖아. 안쪽에 나트륨이 증가했대. 안쪽으로 뭐가 들어온 거야? 나트륨 들어온 거야. 그러면 바깥쪽으로는 뭐야? 칼륨이 나간 거야. 그럼 칼륨이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한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꽂았냐면 제가 보자. 어떻게 꽂았냐면 동그래 갖고 뭉툭한 부분이 밖을 향하게 꽂았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 뭉툭한 부분 쪽으로 뭐가 향했을 때 ATP가 있어, 그 부분에 ATP가 있을 때 얘가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지, 그죠? 그러면 C를 한번 볼게. C는 그러면 왜 이동을 하지 않았냐면 뭉툭한 부분이 어디야? 안쪽에 있고 안쪽에 있는데 ATP를 밖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동할 수 없는 거야.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할 수 있는 이 뭉툭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이동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보자. 안쪽이 뭉툭하고 바깥쪽이 뾰족한데 그 뭉툭한 부분에 ATP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B를 넣었어. 그럼 뭐 뭉툭한 부분 쪽으로 아까 뭐가 칼륨이 바깥쪽으로 나트륨이 나왔겠네. 그치? 나트륨이 나왔겠네. 작용할 수 있다. 즉 내부에는 칼륨이 증가하고 내부에는 나트륨이 감소했을 거예요. 내부에는 칼륨이 증가하고 내부에는 감소한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도는 B, D이다. 다시 정리한다. A는 ATP 자체가 없어서 둘 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C 같은 경우에는 ATP는 있지만 ATP가 작용할 수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둘 다 이동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B하고 D에서는 그 ATP도 작용할 수 있고 그 공간적인 의미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이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 그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이해는 모두 변함없습니다. 맞지? 변함없음? 변함없음. 맞는 말이 되겠고. 다해서 D의 B 내부에 들어있는 칼륨 농도가 증가한다. D의 B 내부는 칼륨이 들어왔지? 증가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리포솜에 삽입된 나트륨 칼륨 펌프의 방향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실험의 목적이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우리가 2강, 1강은 뭐 이제 학교 오면 한다 그랬었고 2강에 해당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암기와 이해만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3강에 들어왔어. 3강에서 세포막을 배웠고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효소로 들어가잖아.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해제라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 정도 이해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저 뒤에 단원에 넘어가면 좀 암기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이해와 암기를 동반하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효소를 할 거고요. 효소 이론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론 조금 남은 거 문제 풀이를 또 올리면 또 2강이 더 올라가겠지,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부네 오늘은. 감기 조심하고 많이 건조하대. 물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건강 잘 지켜가지고 빨리 개학 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